한 주간의 포인트 정리해보는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좀 살펴볼 주제 어떤 것일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같이 말씀드릴게요. 조선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조선 섹터 얼마 전에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라든지 수주 현황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선 섹터 다시 한번 이 백고동을 뿜을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사님, 조선 섹터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은 확실히 매크로 변수 때문에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섹터? 조선 이전에 시장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제가 길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손 팀장이 한 삐진 적이 있었는데 조선은 그때 충분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조선을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2021년도 이제 6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저가 수주에서 흑자 수주로 간신히 넘어갔어요. 간신히 넘어갔고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에 또 하나오션이 제일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흑자 수주 2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어떤 수주를 이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제 17만 세제곱미터급 같은 경우는 설계가 한 18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빠르면 2분기, 한오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하반기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주가 모멘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 상반기 때 흑자 전환 기대감에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이미 한번 이제 선반영시킨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돈 되는 수주를 받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확실한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되고 요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연결하면서 완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조선주에 반영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이 기관이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올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의 좀 차트를 과거를 가보시게 되면은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그때도 하단 박스권이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네네.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이제 쭉 이제 그쵸. 상승이 좀 진행됐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선이에요. 잠시만요. 그거를 일단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2003년부터 2008년부터 건조한 배들 있잖아요. 네네. 노후선박들. 이게 보통 수명이 25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제 회사기구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탄소 규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친환경 선박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 2003년, 2008년도에 했던 것들이 이제 2028년부터 이제 교체 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IMO의 어떤 그 친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교체 수요가 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크 비는 날이 아마 없을 도크가 지금 2026년까지 쫙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2030년, 2030년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좋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거를 이제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 부각을 시켜가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나왔던 그런 랠리를 만들 건가 뭐 고객 한 건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선 섹터 수주도 잘 받고 있다는 소식 매번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실적도 좀 흑자 전환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투심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영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손 팀장님, 조선 섹터 어떤 의견 가졌을까요? 네, 일단 한 줄 평으로는 제가 밸류에이션 체크하면서 추이를 보자라는 거니까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 업종 특성상의 실적 반영 시기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조선 관련해서는 제가 저저번 주 수요일 이 시간에 앵커님하고 20분간 다뤘었는데 그런 거죠. 이 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안 나온 지가 한 6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6개월 네. 전부터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 조선이 잠깐 올라왔다가 밀렸던 이유가 물론 뭐 대외적 매크로 변수나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작은 조선이나 해운보다는 뭐 AI,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밀린 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수주가 꽉 찼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네. 아쉽게도
우리가 HD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이랑 삼성중공업이 2023년 상반기에 분기 실적이 흑자가 나오면서 야, 무조건 조선 관련 종목들은 2023년 연간 실적이 흑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주잔고를 체크하고 공급 계약을 팔로우업을 하는 건 좋은데 돈을 주는 입장에서 제때 돈을 못 주거나, 왜냐면 우리가 이 LNG선을 주로 수주한 데가 유럽 쪽이랑 러시아인데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수주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왜 안 주냐고 뭐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줄 건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좀 한 분기만 늦게 줄게. 혹은 너네가 정말 기술력이 있으니까 수주는 너네한테 계속 줄게. 이러면서 수주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 그 뉴스를 눈으로 봤어요. 네. 2026년까지 도크가 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26년까지 도크가 비지 않는다는 뉴스 사실 어제 나온 게 아니에요. 석 달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NG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밀려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 수출 500회 기록 행사까지 진행을 했고 심지어 뉴스가 나왔어요. 저가형 선박은 중국이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저가형 선박까지도 우리나라로 수주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LNG선 수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조선 관련 종목들이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방위 산업에 비해서 확실히 견조한 게 맞다.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2% 넘게 밀렸는데 마이너스 2% 이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네.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샀고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실험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스크 딱 하나예요. 우리한테 수주를 해준 국가들이 돈을 제때 주냐.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너무 걱정할 게 없는데 네. 이 조선을 단기 스윙으로 보신 분들은 실적 수주대로 돈이 들어오는지 그것만 체크하면서 이렇게 영악하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수주는 튼튼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수주금 금액을 받는 시점이 좀 이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리스크로 삼으시고 이걸 활용해서 이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 섹터 이 어떤 종목 추천하실지도 들어볼게요. 정 이사님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름이 이제 일승이라는 기업인데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아, 1,000억이 네. 안 돼서 조금 많이 생소하고 좀 저가주라 좀 저가주라기보다는 좀 시총이 많이 낮은 종목이라서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겠죠.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어쨌든 수주 중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만 세제곱미터급 LNG선이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일승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사업하고는 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LNG RU라는 설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를 가져오잖아요. 이거를 기체로 전환시켜주는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유럽에서 FSRU라 그래가지고 부유식 저장 재계화 설비 이거를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육상 LNG 터미널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LNG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단계지 최종 단계에 있던 연료는 아니거든요. 그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수소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이 LNG 터미널을 앞으로 LNG가 아니라 수소 터미널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LNG 터미널을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화, 그러니까 LNG선이 와가지고 액화된 이 LNG를 이제 기체로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그 설비를 이제 바다에 띄워놓고 육상으로 이제 바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액체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인데 그 기체로 만들어진 설비를 이제 이 회사가 그러니까 LNG RU라는 설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LNG선 이슈가 되게 된다라면은 한번 일승이라는 종목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상반기에도 그랬고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주가 반응이 좀 나왔었고, 과거에도 이제 LNG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LNG선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LNG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조선 섹터도 투심이 들어와야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재 섹터까지 온기가 좀 느리지는 않을까요? 그거 맞아요. 그 말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승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선박,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아마 안 올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면 기존에 뭐 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성화이텍이라든지 한국화물인지 그쪽에 더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된 포커스, 그래서 LNG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LNG선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그 이슈가 돼야 요 종목이 아마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 상반기 때 어쨌든 조선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LNG선 쪽으로 같이 보시는 일승까지 저희 추천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손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이사님께서 1승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 머릿속에 문득 드립이 생각이 났는데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하셨을까요? 이 1승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계좌 1승을 추가하자. 근데 시청자분께서 1승이 뭐냐, 5승까지 해야 된다. 벌써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1승 건신호에 넣어두시고, 전 저번 주에 BMT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BMT의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 좀 하이로 코리아라고 생각이 돼서 네. 하이로 코리아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BMT랑 비슷해요. 개장용 관 이음새, 피팅 밸브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일단 조선 쪽에 많지만 뭐 석유, 화학이나 발전, 반도체, 철도 차량 등에 쓰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적자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은 이제 이 대금 지불에 대한 지연 때문에 수주는 가득 찼는데 적자를 흑자를 넘나든단 말이죠. 근데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이미 2022년, 2023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누가 더 큰 실적 향상세를 보여주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매를 잘 못하신 분은 동서 화이텍이나 한국카본 이 종목들이 정말 안전하고 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그나마 있는 BMT랑 하이로코리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이로코리아 입장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영업이익 등 실적 호전 기대감이 상당하고요. 이 피팅 밸브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의 의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 국산화를 통해서 매년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이 실적 향상 기대감에다가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 호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록하는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을 하고 기간 내 3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300억인데 당기 순이익의 이제 30%고 3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이랑 전량 소각을 하면은 보통 그냥 이제 주가 부양이 10%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 위치도 괜찮고 거래대금 괜찮고요. 21선 돌파를 하는데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승할 수 있는 종목 하이로코리아 같이 소개를 드렸고요. 피팅 밸브 쪽입니다. 이렇게 실적도 베이스되고 있는 기자재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오늘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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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위클리 스탁 포인트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지금은 저점을 좀 디딘 것 같습니다. 2% 초반까지 낙폭이 많이 줄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공포스러운 시장에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드린 전략들 잘 활용하셔서 오늘장 그리고 월요일장까지 크게 정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